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실기 단단 문제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전기에서 좀 단단 문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문제로 낼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또 해당 법이 자주 바뀝니다. 특히 이 전기기사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KC 규정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법이 바뀌게 되면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일 최신 법령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년 4월 1일자 기준을 해서 좀 반영을 다 시켜놨고 아마 내용이 좀 많을 수 있겠지만은 요 내용들을 다 좀 소화를 하셔야지만이 기사 시험을 합격하시는데 좀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요, 지금 피난구 유도등에 관한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얘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 팁이 피난구 유도등은 보통 그 출입구 위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다 출입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입구를 다 적어 놓고 어떤 출입구인지를 설명하는 느낌으로 외우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가끔씩 출제가 되긴 하는데 왜 제가 적어놨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피난구 유도등만큼은 안 나오지만 한 번씩 그 단단 문제를 좀 많이 내는 시험 회차가 있어요. 그때 좀 잘 나오는 편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나오는 원본 그대로를 실은 내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난구 유도등하고 복도 통로 유도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실 통로 유도등하고 계단 통로 유도등 이 네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빈칸을 채워라 할 수도 있고요. 요 내용을 전부 다 적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걸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보시면은 약간 숫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구별하시면 되고 지금 이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얘가 그 피난 의도 등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위주로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그 통로 유도등 설치 면제 장소예요. 이게 아마 뒤에 보시면은 객석 유도등도 나올 텐데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가 30m 미만 복도 또는 통로 그다음에 관로 내용도 있는데 요것도 사실 함께 다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관로를 빼고 요 여기 있는 내용만 적게 된다면은 채점자에 따라 가지고 좀 채점을 받으실 때 좀 부분 점수를 받거나 혹은 점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내용까지 깔끔하게 다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번 객석 유도 등 설치 제외 장소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 계산 문제편 보시면은 객석 유도 등 설치 개수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 나오고 이 설치 제외 장소도 잘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앞에 거 얘는 쉽잖아요. 채광이 충분한 객석 주간에만. 그다음에 요 뒤에 게 좀 까다로운데 얘도 외우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다 세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5번 화재 표시 작동 시험 확인 사항 세 가지. 이거는요. 그 작동 시험을 했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세 가지를 적으라는 건데 저는 그냥 제일 간단한 거 요것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작동하고 화재 표시 등 작동하고 음향 장치 작동 이렇게만 딱 외웠습니다. 6번을 보시면은 지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 스위치를 조작하였으나 개방하지 않을 때 정기적 원인 4가지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가 이 기동 스위치하고요. 전기적 원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기동, 앞에 기동이 있잖아요. 다 기동을 적어요. 그리고 전기적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타이머도 그 전기 요소에 들어가는 거고 솔레노이드 그다음에 뭐 코일 단선부터 절연팍 이런 거 다 전기에 관련된 요소들이잖아요. 그리고 접점도 뭐 스위치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다 따서 다 적어 놓고 그다음에 전기적 원인이 뭐가 있었지 하면서 어 연상을 해서 타이머랑 뭐 솔레노이드 뭐 이렇게 기동 스위치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옥내수화전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예요.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요 내용도 아마 필기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요렇게 단답 문제를 좀 위주로 나오는 시험 회차가 걸렸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요것도 가급적이면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암기량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 위주로 해서라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감지기 종류. 이거는요, 어, 문제를 푸시다가 그 소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멘트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 종류. 이러면은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를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에 바이메탈 방식이라고 언급이 됐다 하면은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일러실이 떴다. 그러면은 정원식 감지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그 절연 저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그 시즌 1 때도 좀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일단 요 문제가 얘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절연된 충전부하 외함 간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가옴 이상. 지금 나머지는 교류 입력 측과 외항 간에는 20메가옴 이상이 적혀 있거든요. 요 포인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요것도 보시면은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이다. 지금 보시면은 충외 5 앞 글자를 땄어요 저는요. 충외 5 나머지 20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절연 저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모아놨어요. 일단은 충외 5 나머지 20 이렇게 외워놓고 자 예외사항으로 지금 직류 250V의 절연 저항을 측정했다. 이렇게 직류 250이 떴다. 그러면은 0.1메가옴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적어놨고 그 다음에 별육이 절연 저항값 5메가옴 이상.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변조로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감지기 절연 저항은 50메가옴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20메가옴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절연 그러니까 충외5 그다음에 변절5 나머지 20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리고 자탐 설비 감지기의 절연 저항은 50메가옴 이상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외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CF 적혀 있는 게 약간 좀 비슷하지만은 다른 내용. 이게 뭐냐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에 전로 저항이 있어요. 지금 얘는 절연 저항이고 얘는 전로 저항이에요. 얘는 진짜 비슷한데 달라요. 전로 저항은 50옴 이하예요. 얘는 메가옴인데 얘는 그냥 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되게 헷갈리니까 제가 한 군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
얘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요 빨간색은 이게 관로로 잘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 또 이거를 전부 다 적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 내용들은 먼저 포인트 위주로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풀로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 다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전원의 종류. 이것도 진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 그 소방 설비들마다 비상전원이 있는데 어떤 설비에 어떤 비상전원이 해당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비상전원의 종류는요,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그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 그리고 비상전원 수전 설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잘 나오는 문제 이렇게 해서 따로 빼놨는데 요것도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콘센트 설비도 원래는 3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가 추가돼서 결론은 내용이 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원문을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쭉 나옵니다.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비상 전원 수전 설비. 그러니까 요렇게 쭉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비상 콘센트 설비 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유도등도 잘 나와요. 얘가 보시면은 원래 그 축전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축전지 설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축전지 설비가 아니고 유도등은 축전지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 얘도 물론 잘 나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 요게 좀 나오진 않았지만은 비상전원 수전 설비 이렇게 단독으로만 있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설비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외에 그냥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은 다 축전자, 그러니까 축전지 설비하고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자가 발전 설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만의 팁이고요. 모든 설비의 그 비상 전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비상전원의 용량. 아까 전에 저희 요거 비상전원 얘네들의 용량을 묻는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은 10분, 20분, 뭐 30분, 60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자탐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다음에 얘는 비상 방송 설비, 얘는 비상 경보 설비입니다. 얘는 보통 10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그 다음에 제원설비 얘는 20분이에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30분, 그리고 60분은 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고 하면요, 일단은 20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20분을 묻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예외 상황으로 봤어요. 얘는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적어놨고, 잘 나오는 게 얘하고 얘하고 얘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을 20분 잡고 예외적인 거 30분, 얘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얘는 30분이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60분짜리는요 똑같아요. 지금 유도등하고 비상 조명등 설비 얘네 내용 중에서 이 내용에 해당하면은 60분을 써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뭔가 요 내용에 관한 단서가 주어지면요 60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스 누설 경보기. 얘도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골 문제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을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보시면은 수신 개시부터 뭐 가스 누설 표시까지 60초가 걸리고
이 색깔은 뭐냐? 황색, 그 다음에 음량 서열비 몇 대 11인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전원은 뭐가 쓰냐? 알칼리계 2차 축전지, 그리고 리튬계 2차 축전지 이렇게 쓰고, 가스 누설 경보기 얘는 단독형, 분리형,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 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은 수신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비 전원 용량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요 핵심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재구성한 내용이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은 그 해당 법을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좀 그렇게까지 암기를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요 내용만 적었습니다. 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옥내 소화전 설비 감시 제어반 기능. 요것도 이 포인트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하세요.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이 표시등, 그다음에 음량 경보, 그다음에 저수위, 그다음에 도통 시험 및 작동 시험, 이렇게 포인트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하시고요. 좀 더 암기가 좋으신 분들은 풀로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간혹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비화재보 방지책에 대한 네 가지를 적으라는 문제인데, 이 비화재보라고 하는 거는요, 화재가 아닌데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니까 비화재보를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감지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연기 감지기 설치 제한. 이거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 실무에서도 연기 감지기 오작동이 좀 많습니다. 뭐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그 먼지라던가 뭐 분진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울리기 때문에 이 연기 감지기를 설치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감지기의 설치 수를 최소화시킨다. 이것도 방지책이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 및 기능. 얘도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나사처럼 고정모처럼 생긴 게 이름이 고정 접점이고요. 얘는 기동 접점과 접촉되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화재 신호 발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공처럼 이 공이 이렇게 4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얘는 리크 공이라고 부르고요.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얘. 그래서 얘는 감열실이라 부르고요. 열을 유효하게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거. 얘는 다이어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공기 팽창에 의해서 접점이 잘 밀려 올라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 얘 같은 경우에는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다 적으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포인트로 많이 나섰습니다. 관로를 내가지고. 뭐 최근에도 나왔고요.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포인트 위주로 다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 설치 기준. 얘도 한 번씩 이렇게 다 적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회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이걸 다 적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포인트만 외웠었는데 다 적으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완성을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되었든 이것도 먼저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층수 7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 그리고 기타는 바닥면적 3,000m 제곱 이상, 이렇게, 그리고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할 것. 쭉 보시면은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
그다음에 방화 구획할 것, 그다음에 그 실내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것, 이런 식으로 포인트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하시고 요것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눈에 익으실 겁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정의. 참고로 이 비상 콘센트에 대한 내용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차 같은 경우에는 단답 문제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내용이 이 비상 콘센트에 관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의부터 종류, 그다음에 전압, 용량, 그다음에 어떤 극을 쓰는지, 그리고 최대 10개 이하 이런 것들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각각 다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도 먼저 포인트로, 지금 종류 같은 경우에는 단산교류, 전압은 220V, 용량은 1.5 kVA 이상, 그다음에 최대 3개를 반영할 수가 있고요. 3개를 초과할 경우에도 이 4.5 kVA를 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접지형 이극, 그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최대 10개 이하 설치가 가능한 거고,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이라고, 이게 뭐 150V 이하일 때랑 이상일 때랑 나눠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 제곱 혹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m 제곱인 경우 비상지원 설치. 요것도 포인트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은 아까 그 직류 500V 절연 저항기로 측정하여서 20메가옴 이상,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충외 5, 그 다음에 변절 5, 그 다음에 나머지 20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부터, 그리고 이 내화 배선과 또 맞물려 있고 또는 내열 배선,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보시면은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대상이 나와요. 11층 이상의 층, 그 다음에 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m 제곱 이상인 경우 지하 전층, 그 다음에 지하 가중 터널 500m 이상. 요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 단답 문제입니다. 요거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꽃 감지 설치 기준. 이 옆에 그림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포인트 위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여튼 이 불꽃 감지기에 관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모아놨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얘도 풀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 내용들을 포인트 위주로 먼저 외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벽 모서리 외우면은 벽 또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내용이겠구나. 그리고 천장, 바닥 하면은 천장에 했을 경우에는 바닥을 향해 설치,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서 외웠기 때문에 포인트 위주로 꼭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칭 감시거리, 공칭 시야각, 그다음에 방수형, 그리고 이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요 그림이 나올 때는요, 요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불꽃 감지기의 광기전력 효과형이라고 부르고, 요것도 결국에 뭐냐면요, 뭐 초전 효과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는데, 초전자 소자에 이렇게 문제 보시면은 내용에 초전자 소자가 적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 적어서 초전자 소자에 빛을 가하면 기전력 발생. 얘를 외우면은 얘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빛광자이기 때문에 빛을 가하면은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 연계되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이 감지기 회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재 상상, 이건 불꽃 연소. 왜냐하면 불꽃 감지기이기 때문에 불꽃 연소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용어 정의. 이거는 단골 문제죠, 이것도. 그러니까 법령을 보시면은 되게 FM대로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적는다면은 그거는 뭐 관리사 시험 같이 돼버리니까, 그까지는 사실 좀 기사 시험에서는 좀 힘든 것 같고, 저는 이 내용들을 이 포인트 핵심 단어를 위주로 해가지고요 재구성을 했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원래의 그 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법령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요, 요 내용은 지금 비상방송설비법 내용에서 적혀 있는 정의 내용이고요. 우선 통신 보조 설비에서의 증폭기가 따로 있어요. 걔하고 정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증폭기를 물으면은 비상 방송 설비에 관한 증폭기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얘를 대표적으로 적어놨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뭔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법령을 찾아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계기 설치 기준. 이것도 제가 예전에 시험을 쳤었을 때 이게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왔을 때는요,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적으라고 했었어요.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도 이 포인트를 위주로 외웠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시험을 쳤을 때에는 포인트 위주로만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는 전부 다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부 다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 요거는요, 세트로 외우셔야 되는 게, 이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 설치 장소하고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한 장소, 이렇게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결론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잘 넣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요 기능이 있는 감지기가 뭐냐, 요거 보시면은 작게 제가 적어놨는데 쭉 나오잖아요. 정아답은 축복 불강.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앞글자 따가지고. 그래서 정호식 감지 선형 감지기,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다신호 방식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축적 방식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 요렇게인데 요게 여기 해당하는 거고, 이거를 설치하는 장소, 지하층, 무창층, 요 포인트 잘 외우셔야 되고요. 실내 바닥 면적이 40m 미만인 장소, 그리고 이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 사이 거리가 2.3m 이하 장소, 요것도 먼저 포인트로 접근하시고요. 얘도 그냥 다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 얘 같은 경우에는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그 다음에 급속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그리고 교차회로 방식 사용 감지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내용이 많기는 한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 정의, 이것도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떨어졌던 회차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 세 개, 요거였어요. 지금 끝에 있는 것들.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것만 다 외웠었는데 얘가 나와가지고요,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선 피복 보호, 그 다음에 커플링은 금속관 두 개를 상호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금속관 두 개가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요 커플링 쓰는 거고, 유니언 커플링이라고 있어요. 얘는 역할은 비슷한데 이 금속관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얘를 쓰는 겁니다. 요 구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유니버셜 엘보라고 뭐 쭉 나옵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노출 배관 공사를 할 때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을 사용, 로크너트, 금속관과 박스를 고정할 때 사용, 링 리듀서,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부품. 그다음에 요거는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요 전선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사용.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커플링, 얘는 가요 전선관과 스틸 전선관을 연결할 때 사용. 그 다음에 스플리트 커플링, 얘는 가요 전선관과 가요 전선관을 연결할 때 사용. 되게 헷갈리는데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모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적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게끔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이 공통선 시험과
예비 전원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은 가부 판정 기준과 시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외웠냐고 하면요. 일단 가부 판정 기준은 간단합니다. 공통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수 7개 이하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시험 방법은요, 내용이 긴데 그 긴 내용을 저는 좀 이렇게 압축을 시켰습니다. 핵심 단어 위주로. 그래서 공통선을 일선 제거하고 도통 시험 스위치를 누른 후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회전, 그 다음에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 회선수 조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비전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 시험을 쳤을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부 판정 기준, 얘는 예비 전원의 전압, 용량, 복구, 절한 기능이 정상일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시험 방법으로는 예비 전원 스위치를 누른다. 그리고 전압계 지시치가 지정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교류 전원을 개로하고 자동 절한 릴레이의 작동 상황을 조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시험 방법이 내용이 좀 긴데 이렇게 핵심 단어만 뽑아서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채점을 한 결과 이게 맞다고 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촉전지 충전 방식, 얘도 진짜 단골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류 충전 방식부터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세류 충전 방식, 자기 방전량만을 항상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인데, 얘는 지금 보시면 그 자기 방전량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자기라고 부르면은 내가 스스로를 뭐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셀프라고 하잖아요. 그 셀프, 그러니까 이 새에서 지금 리을이 뒤에 있으니까 얘를 땡겨오면은 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항상 충전한다 생각해서 셀프 충전 방식, 그러면 세류 충전 방식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 충전 방식은요, 쭉 내용 뒤에 보시면은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 방식 적혀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회복 충전 방식 이렇게 외웠고, 이 부동 충전 방식은요,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보다는 이 그림이 잘 나옵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하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류 입력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정류기를 지나 가지고 축전지가 나오고 부하가 나오는데, 이 축전지에 보시면은 요 점 있죠, 요거 접점, 얘도 확실하게 그려주세요. 이게 어떤 문제집을 보시면은 여기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를 보시면 또 안 찍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확실하게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페이션 현상.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설페이션 현상, 요 단어 외웠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용이 나와요. 축전지 전해액이 변색되고 충전 중이 아닌 정지 상태에서도 다량의 가스가 발생되는 원인. 이거는 불순물 혼입.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포인트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이건 뭐냐면요, 그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중에 뭐 공기간식이 있고 뭐 열전대식이 있고 뭐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공기간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도 정말 잘 나옵니다. 이 그림이 주어지면서 여기 갈로 해가지고 여기 채워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대놓고 이 멘트를 적어 놓고 각각 다음 어떤 게 해당되는 건지 적으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가 크로스 되게끔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이 노출 부분의 길이는 20m 이상, 20m 이상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간의 길이, 요 포인트 잡고 100m 이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쭉 보시면은 각 변과의 수평거리, 요 수평거리 포인트 잡고 1.5m 이하 적으시면 되고, 공기간, 상호간의 거리 보시면은 내화 구조 9m 이하, 비내화 구조 6m 이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줄여서
내구 비내유 이렇게 외웠습니다. 내구 비내유. 그 다음에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 그리고 공기관의 바깥지름 요거는 1.9mm 이상, 그리고 검출부 경사는 5도 이상이고요. 공기관의 재질은 중공동관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검출부와 발신기 사이의 전선 가닥수는요 4가닥입니다. 요거 내용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삼선식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 이거는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편해요. 자비상방자 이렇게 외웠는데, 이 보시면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할 때,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 발신기가 작동할 때, 그 다음에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그리고 방제실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할 때, 이렇게 앞글자 따가지고 자비상방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